영화 트위스터스의 배경인 미국 오클라호마주. 강렬한 토네이도에 마을은 폐허가 되고 사람도 자동차도 회오리 기둥을 타고 하늘로 치솟습니다. 오랜 세월 수많은 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오클라호마의 토네이도. 하지만 토네이도가 아무리 강력해도 오클라호마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쉽게 버리지 않았죠. 자연의 힘에 굴복하지 않고 맞서 싸웠던 대평원의 카우보이들. 하지만 그때의 검은 폭풍만은 견뎌낼 수 없었습니다. 무려 350만 명이 터전을 벌이게 만든 공포의 먼지 폭풍. 집을 잃은 수많은 이들은 머더 로드로 알려진 희망의 도로 루트 66에 올라탑니다. 어머니의 길은 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었을까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도로 66번 국도로 떠납니다. 영화 배경, 인테리어 소품, 팝송 제목 등에서 자주 마주했던 표지판. 66번 국도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도로입니다.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출발하여 미주리주의 세인트루이스와 스프링필드, 오클라호마주의 털사와 오클라호마 시티, 텍사스주의 팬핸들과 에머릴로, 뉴멕시코주의 산타페와 엘버커키, 애리조나주의 플래그스태프와 킹맨, 캘리포니아주의 샌버나디노와 로스앤젤리스를 거쳐 종착지인 캘리포니아주 산타모니카까지 이어졌죠. 미국은 1848년 전쟁을 통해 캘리포니아를 차지하는데요. 그해 이곳에서 금이 발견되며 그 유명한 골드러시가 시작됩니다. 1949년 수많은 49ers들이 캘리포니아로 몰려들었죠. 금이 쏟아지고 과일이 넘쳐난다는 풍요의 땅 캘리포니아. 하지만 서부로 향하는 길에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난관이 있었습니다. 데스밸리를 품은 모하비 사막이었죠. 모하비 사막은 1913년 섭씨 56.7도의 온도로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한 바 있는데요. 극한의 기후도 견디기 힘들고 아메리칸 원주민들의 공격도 끊이지 않는 말 그대로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내 땅이 되었음에도 다가설 수 없었던 캘리포니아. 1857년 미국 대통령은 캘리포니아로 가는 마차 도로 조사를 지시하는데요. 말과 노새로는 짐을 싣고 모하비 사막을 건널 수 없었죠. 미국 정부는 캘리포니아로 길을 뚫기 위해 획기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미군 낙타 부대 동원이었습니다. 미군은 튀니지, 이라크 등을 다니며 70마리의 낙타를 모아옵니다. 전쟁 시 군 수송용으로 활용할 목적이었는데요. 전쟁이 아닌 캘리포니아로 가는 도로 조사에 투입되었죠. 에드워드 피츠럴 빌은 25마리의 낙타의 짐을 싣고 긴 여행을 시작합니다.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에서 출발해 뉴멕시코주, 애리조나주를 거쳐 캘리포니아주에 도착하는 데 성공하죠. 낙타들의 수고 덕분에 로키 산맥과 모하비 사막을 지나 캘리포니아에 도착하는 최적의 길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생존 가능한 길이 개척되면서 미국 이민자들은 희망을 안고 서부로 몰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은 광활한 미 대륙을 가로지르는 66번 국도로 발전하죠. 1862년 홈스테드법이 제정된 후 대평원으로 이주한 이들에게는 무상으로 땅이 제공되었습니다. 5년간 거주하며 토지를 개척한 이들 누구에게나 20만 평의 땅을 주었죠. 1929년 대공황이 동부를 휩쓸자 일자리를 잃은 많은 이들이 중부의 대평원으로 이주합니다. 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오클라호마도 대표적인 이주 정착지였습니다. 척박한 오클라호마의 땅을 일구며 행복한 가정을 꿈꾸던 많은 이들. 하지만 5년 후 이들에게 찾아온 건 절망이었습니다. 이른바 더스트 보울, 검은 먼지 폭풍 때문이었죠. 1935년 4월 14일 캐나다에서 텍사스주까지 북미 대평원 전역에서 20개의 검은 먼지 폭풍이 발생합니다. 블랙 선데이라 불리는 이날의 공포는 미국 전역을 집어삼켰는데요. 특히 대평원 남단, 오클라호마와 텍사스의 피해는 심각했습니다. 쓰나미처럼 몰아닥친 먼지가 집과 땅을 덮어버렸고 사람들은 먼지 때문에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된 심각한 가뭄과 먼지 폭풍으로 오클라호마와 텍사스의 주민들은 농사를 지을 수 없었고 힘겹게 일군 땅을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가난했던 이들은 더 가난해진 상태에서 이주를 시작하는데요. 물건을 팔아 겨우 차 한 대를 마련한 뒤 가족들을 한가득 싣고 큰 길로 모여듭니다. 캔자스, 오클라호마, 텍사스에서 수많은 이들이 66번 국도로 쏟아져 나왔죠. 출발한 곳은 달랐지만 이들이 향하는 목적지는 같았습니다. 일자리와 먹거리가 가득한 풍요의 땅 캘리포니아였죠.
1930년부터 1940년까지 무려 350만 명이 대평원을 떠납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에는 급속도로 인구가 늘어나죠. 현재 캘리포니아주의 인구는 약 4천만 명 정도인데요. 현재 인구의 8분의 1이 당시 대평원 이주민들의 후손들입니다. 엄청난 속도의 인구 유입과 발전, 하지만 너무 엄청났던 인구 유입 속도는 혼란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너무 많은 이들이 한꺼번에 일자리를 찾으면서 이주민들의 가난과 자본가들의 착취가 더 극심해졌기 때문입니다. 당시 66번 국도로 쏟아져 나온 이들 중 다수가 오클라호마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사람들은 국도를 타고 동쪽으로 몰려드는 이들을 오키라고 불렀죠. 오클라호마 사람들을 부르는 별칭이었는데요. 이 오키는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단어로 쓰였고요. 상대방을 무시하는 욕설처럼 사용되기도 합니다. 1939년 출판된 소설 분노의 포도는 더스트 보울 때문에 이주한 오클라호마 출신 조드 가족의 이야기인데요. 희망을 찾아 66번 국도에 오른 이들이 가난, 착취, 질병에 시달리는 참혹한 역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분노의 포도는 작가 존 스타인백에게 노벨상을 안겨주기도 했는데요. 가난을 탈출해서 더 큰 가난과 마주한 대평원 이주민들의 실제 삶이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영양실조로 사살한 조드의 딸이 죽어가는 남성을 위해 자신의 모유를 먹이는 장면이 충격적이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더스트 보울 이후 많은 이들이 폐렴과 영양실조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참고로 분노의 포도라는 제목은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노래 공화국 전투 찬가 Battle Hymn of the Republic의 가사 일부입니다. 주님께서 분노의 포도가 쌓인 포도밭을 짓밟으신다 이 부분인데요. 자동차에 가득 올라탄 일가족의 모습이 포도송이로 보이진 않았을까 추측해 보고요. 공산주의자였던 존 스타인백에게 알알이 뭉친 포도송이가 특별한 의미를 가졌을 것으로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종교적 해석이 정설인데요. 짓밟힌 포도는 신이 가하는 가혹한 시련을, 분노한 포도는 시련을 이겨내는 인간의 의지를 표현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1800년대 후반 세계의 철도가 미 대륙의 동서를 연결했고 1914년 파나마 운하가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했고 1926년 66번 국도가 완공되면서 미국은 동서양을 아우르는 세계 초강대국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대공황과 더스트 보울을 겪으며 많은 이들이 시련을 겪어야 했지만 펼쳐진 길을 따라 미 대륙 곳곳에 정착하며 미 전역을 풍요의 땅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노예에서 해방된 남부의 흑인들도 미 전역으로 이주해 새 삶을 펼칠 수 있었고요. 경제 발전뿐 아니라 자연 보존에도 힘을 쏟으며 거대한 영토를 살만한 곳으로 만들 수 있었죠. 현재는 미 전역에 거미줄처럼 도로들이 연결되어 있어서 66번 국도는 도로로서의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굽어진 도로는 버려둔 채 직선 도로들을 새로 뚫어서 1985년 고속도로의 지위마저 잃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66번 국도는 파이어니어 정신을 담은 미국을 상징하는 도로로서 끊임없이 회자되었고 그 상징적 가치를 인정받아 미국인들에게 새로운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대자연을 배경으로 하는 아름다운 구간들에 Historic Route 66라는 역사적인 이름을 부여하고 국가 경관 도로로 지정했죠. 아프리카 낙타들이 개척했던 모아비의 사막길은 꼭 한번 달려보고 싶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길과 바다의 이야기 도로시였습니다.